안녕하세요, 태원준입니다. 태원준의 본격 대리만족 여행 프로그램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의 여행지는 어딜까요? 아시아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야 동남아시아에 많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박항서 감독님 하면 아시겠죠? 네, 이래도 모르시겠으면은 쌀국수와 커피의 나라 베트남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중에서도 수도 하노이를 콕 집어서 여행을 해볼 텐데요. 베트남이 남북으로 굉장히 길쭉한 나라죠. 하노이는 이제 북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남부의 호치민과 함께 베트남을 이끌어가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좀 내전 이후에 이 베트남이 통일된 이후로는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과도 같은 도시였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노이는 강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직역을 한다면은.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노이를 거니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호수와 강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갈 텐데요. 제가 왜 커피를 처음으로 준비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커피가 유명한 나라라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예전만 하더라도 베트남 커피 약간 갸우뚱하셨을 테지만 우리나라 관광객이 베트남에 많이 또 여행을 가시면서요. 베트남 커피가 많이 알려졌죠. 이 베트남 커피의 미덕이 정말 진한 향이거든요. 그런 만큼 베트남의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긴 했지만 그 깊은 풍미가 살아있어가지고요. 지금 또 신이 나네요. 예, 보시다시피 이쪽에 많은 카페들이 몰려 있습니다. 앞쪽으로. 저 건너편에도 다 카페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이 커피로 엄청나게 유명해요. 특히나 이제 카페 스어다라고 해서 굉장히 달달한 연유 커피가 있는데 제가 밥을 먹고 났더니 좀 단 게 땡겨서 이 근처에 또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요. 성당 앞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엄청 좋죠. 네, 이게 바로 카페 스어다라는 커피고요. 밑에가 잘 안 보이는데 연유라서 예, 굉장히 달달해요. 근데 맛있어요. 그런데 너무 달아요, 저한테. 하노이 시내 이렇게 둘러보시다 보면은 약간 유럽 분위기인 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당도 카톨릭 성당이라든지 건축 양식도 약간 유럽풍의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베트남이 예전에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문물이 많이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이 커피가 그 당시에 처음 베트남으로 이제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위주로 커피를 재배하다 보니까 결국 그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요. 베트남은 1987년에 세계 시장을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 더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요. 또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조금 커피값이 낮은 편이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베트남 커피가요. 어떤 생산량으로 보나 수출량으로 보나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커피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고요.
특히나 커피의 품종 중에서도 로부스타를 많이 재배한다고 합니다. 로부스타로 따진다면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라고 하는데요. 커피가 크게 이제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로 나눠지죠. 아라비카는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면은 로부스타는 대부분 이제 베트남에서 재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대의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베트남은 어딜 먼저 소개할까 하다가 하나의 장소를 소개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교통수단을 소개하는 게 먼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하노이도 마찬가지죠.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조사에 의하면은 길 위에 한 구획을 나눠서 차하고 오토바이의 비율을 좀 조사한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10배 이상 되는 그런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와 정말 대단하죠. 그야말로 오토바이의 향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토바이 전용 도로가 아니라 일반 차도입니다. 일반 차도에도 이렇게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계속해서 오가고요. 오죽하면은 오토바이 택시도 있어요. 소위 이제 세옴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옴은 이제 오토바이 기사와 함께 흥정을 해가지고 원하는 곳까지 이동하신 다음에 가격을 지불하시면 되는데 잡는 방법이 되게 재밌습니다. 따로 세움이라든지 오토바이 택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길 가시다가 세움을 잡고 싶으시면은 그냥 오토바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손을 막 흔드시면 돼요. 손을 막 흔들었을 때 서면은 세움이고요. 그냥 안 서면은 그냥 일반 시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되레 이 오토바이 택시가 훨씬 더 효율적인 이유가 일반 택시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할 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이제 차량과 섞이다 보면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오토바이는 아무래도 좀 날씬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막 골목길, 그다음에 막 지름길로 오갈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A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토바이가 워낙 많은데 횡단보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건널 때, 특히나 이제 큰 대로를 건널 때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때가 있는데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지금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이 오토바이들이 아무리 많이 다녀도 뭐 횡단보도가 없는데 어떻게 건너냐면요. 주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주저하면은 사고가 나고 그냥 막 앞으로 가면 알아서들 멈춰줍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멈추시면 안 되고요. 계속 그냥 가셔야 돼요. 계속 무시하고 그냥 가면 알아서들 멈춰줍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죠. 네, 잘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데를. 뭐 이 정도로 오토바이가 그냥 뭐 시민들의 삶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장면까지 봤냐면은 한 번은 카페에서 커피를 맛있게 먹고 이제 나왔는데 마침 한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거리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고 있지? 뭐 집에 안 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진짜 어마어마한 오토바이 부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러 온 거죠. 다들 이제 아이를 뒤에 태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와 진짜 장관이죠. 이렇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그냥 여행자들에게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는 데다가 여행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토바이를 좀 잘 모신다면은 면허가 있으시다면은 직접 대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움을 타고 달리다 보면은 구석구석을 누비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큰 대로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골목길로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쪽이 조금 더 길이 잘 뚫리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가시다 보면은 이 하노이의 굉장히 큰 특징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달리면서 느끼실 텐데 만약에 드론으로 위에서 본다면은 마치 바둑판처럼
정말 세밀하게 골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들을 하나하나 탐사하시고 구경하는 것도 하노이를 즐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노이는 상점가에 굉장히 많은 상점이 몰려 있는데 진짜 독특한 거는 베트남의 특성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따지면 저런 목욕탕 의자 이런 데 앉으셔서 사실 차 드시고 식사하시고 그래요. 저 앞에도 있죠. 또 제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호안기엠 호수라고 있거든요. 이 하노이를 대표하는 호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호수 북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굉장히 특히나 더 많은 골목길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쭉 가시다 보면은 아예 36거리라고 있거든요. 36거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위 36개의 골목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골목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품목도 당연히 다 다르겠죠. 어느 골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갤러리가 많고 약간 미술품이 오가는 그런 거리도 있고요. 어떤 카페라든지 다양한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상업구역도 있습니다. 금은방 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물을 판매하는 거리라든지, 그 밖에도 다양한 공구를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쭉 이어져 가지고요. 사실 하노이는 밤이 돼야 더 이쁘긴 해요. 밤에 이제 노천에 목욕탕 의자가 쫙 깔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덥지가 않기 때문에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만 이렇게 정처 없이 다녀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사람이 밤에 더위를 피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치안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밤에 좀 나와서 시원하게 맥주도 한잔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시간 보내도 좋습니다. 36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북 같은 게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이드북 사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거리를 정하셔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여유롭게 그 거리를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여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골목 투어를 스스로 한번 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슬슬 또 이렇게 배가 고파질 시간이 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왜 안 나오나 생각하셨던 쌀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베트남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지금 육수를 좀 끓여놨고요. 이렇게 쌀국수 준비해놓고 지금 숙주하고 양파 이렇게 썰어놨는데 베트남에서도 이 숙주를 굉장히 많이 넣어 먹습니다. 베트남이 쌀국수를 즐겨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민의 거의 7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가지고 그래서 1년에 최대 3모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쌀을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쌀국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쌀국수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통점을 보면은 대부분의 상호가 쌀국수집 상호 앞에 꼭 퍼나 포 이런 것들이 붙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쌀국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퍼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령 제가 오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육수는 소고기 베이스거든요. 근데 소고기가 이제 베트남어로 보예요. 그래서 퍼보 하면은 소고기 쌀국수가 되는 거죠. 가는 이제 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퍼가 하면은 닭고기 쌀국수가 되는 거니까 그 뒤에 계속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가 됐든 어떤 생선이 됐든 현지어를 붙이면은 그 쌀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퍼보가 되는 거죠. 지금 일단 끓고 있어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럴싸한데요? 매번 느끼지만 제가 막 어설프게 요리를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과물은 현지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비주얼입니다. 네, 맛을 보겠습니다. 쌀국수는 정말 이 식감이 되게 저는 독특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맛도 맛인데 이 쌀국수 특유의 뭔가 힘이 없으면서도 뭔가 찰기가 있는 이런 식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도 늘 베트남 쌀국수는 즐겨 먹는 것 같아요.
아, 맛있다. 퍼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퍼가 쌀국수라는 뜻도 있는데 쌀국수가 지금 이 쌀국수처럼 이렇게 얇은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도 쫄면도 있고 냉면도 있고 우동도 있고 다 면발의 굵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굵은 면발을 분이라고 합니다. 분. 퍼보라고 말씀드린 거는 소고기 쌀국수인데 쌀국수 중에서도 조금 더 얇은 면이고요. 분보는 역시 소고기 베이스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굵은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굳이 갑자기 왜 분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하노이의 인기 메뉴는 분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분짜. 요새 우리나라 그 베트남 음식점에서도 인기리 이제 판매되는 어떤 국수 중에 하나인데 분짜는 일단 고기가 들어가요. 그것도 숯불 돼지갈비가 들어갑니다. 저도 굉장히 즐겨 먹는 음식인데 네, 일단 좀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제 뭐 좀 먹어야겠네요. 베트남 하면 다들 쌀국수 떠올리시는데 물론 쌀국수도 엄청 맛있죠. 우리나라보다 뭐 훨씬 맛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분짜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가 진짜 동남아시아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데 뭔지는 제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분짜를 먹으려는데 이게 분짜예요. 이제 돼지고기 숯불갈비라고 할까요? 네, 숯불갈비 한 거고 이 채소에 이 쌀국수를 싸서 먹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실 뭐 육삼냉면 같은 걸까요? 뭐 그런 거. 이렇게 싸 먹으면 됩니다. 지금 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고기 완자를 구워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고기 완자를 숯불에 구워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요 완자가 바로 짜예요, 짜. 자, 분짜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굵은 쌀국수하고 이 짜를 함께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가신다면요, 뭐 하노이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시를 가시든지 쌀국수는 최대한 많이 드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정말 먹는 게 남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쌀국수 맛있죠. 맛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체인점, 괜찮은 체인점 가더라도 뭐 많게는 막 10,000원씩도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베트남의 쌀국수가 얼마나 저렴하냐면은 시장이라든지 이 골목에 이제 작은 식당에서 드시면은 한 10,000동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10,000동이면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500원짜리 국수도 있고, 웬만해서 40,000동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거의 1,000원대이기 때문에 7, 8그릇 드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그릇 드시는 거랑 거의 같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뽕을 빼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제 쌀국수 드셔보시고요. 분보를 드셨다면은, 퍼보를 드셨다면은 퍼가도 한번 드셔보시고, 국물국수를 드셨다면은 비빔국수도 한번 드셔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쌀국수를 많이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막 오토바이 얘기하고 거리 얘기하고 음식 얘기하느라고 하노이의 어떤 대표적인 관광지를 아직 소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깜빡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죠. 하노이의 랜드마크, 하노이의 상징과도 같은 여행지는 호안키엠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커다란 호수인데요. 한 바퀴 그냥 도는 것만으로도 산책 겸 굉장히 좋은 코스여서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이 호수 한 바퀴를 도는데 진짜 엄청 천천히 걸어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호안키엠 호수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호수입니다. 호안키엠 자체가 검을 되돌려주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도 재미있는 설화가 얽혀져 있는데 정확한 연대까지 기록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주 옛날에 이 베트남에 이제 외적의 침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외적의 침입이 일어났을 때 이 호안키엠 호수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검을 물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왕과 이제
군사들이 그 검을 가지고 외적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외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갑자기 그 거북이가 다시 호수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검을 다시 거북이에게 물려서 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안기엠, 검을 돌려주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해가지고요. 하노이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어떤 지주와도 같은 호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호수에서 실제로 거북이가 발견됐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곳은 응옥선 사당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호암기엠 역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당입니다. 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새빨간 다리를 건너서 이제 사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작은 전시관이 있는데, 네, 지금 보이시죠? 저 거북이가 바로 이 호암기엠에서 발견된 거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박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한 마리의 거북이가 더 있는데, 이 거북이도 2000년대에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북이 자체가 이 호암기엠에서 또 하노이에서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밤이 찾아오면은 야경도 이뻐요. 응옥선 사당의 빨간 다리도 반짝반짝 더 밝은 빛을 내고 있죠. 그 주변에서도 야경 감상하시면서 시원함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현지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이 호암기엠 호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노이의 즐길거리도 하나 또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뭘 골랐냐면은 수상 인형극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아이들과 함께 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호암기엠 호수 약간 동쪽으로 가시면은 그 수상 인형극을 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암기엠 호수 한 바퀴 휙 도시고 내친 김에 거기까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바로 표 파는데 시간표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2시간 간격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시간표 잘 보셨다가 예매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루트 잘 짜셔가지고 딱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형극이 지금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 근처에 인형극, 그 수상 인형극집이 있는데 되게 유명해요. 되게 유명한데 지금 시간대가 맞을까 모르겠네요. 여기서 멀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보이네요. 네, 여기가 인형극 이제 표 파는 데인데요. 지금 표가 남았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딱 5분 전에 맞춰서 왔는데, 네, 지금 보러 올라가고 있고요. 1등석이 5,000원이고요. 2등석이 3,0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1등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찍으려면 또 3,000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저기 앞에 계신 분께. 수상 인형극은 뭐 이름에서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말 그대로 물 위에서 인형극을 하는 겁니다. 인형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안내원 한 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영어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가볍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라이브 음악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베트남 전통 악기를 진짜 연주자들이 눈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노래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분위기를 어느 정도 띄운 다음에 갑작스럽게 지금 보이는 물속에서 인형들이 팍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Đất Thăng Long ngàn năm lịch sử đã bao đời gìn giữ cố đô. 전체적인 내용은 어렵지도 않고 사실상 대사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트남어를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농업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또 베트남 인구의 거의 70%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에는 농업이 워낙 깊숙이 침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인형극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추수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어떤 그 농업이 잘 되어가지고 축하하는 여러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꽤나 화려합니다. 예, 그 손재간도 뭐 발재간까지 활용이 되겠죠. 그 재간도 굉장히 화려하고 조명도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막 불꽃도 막 팡팡 터집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쭉 보시다 보면은 한 30분 정도 시간 가주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되면은 뭐 뮤지컬의 커튼콜 하듯이 딱 모든 인형극이 종료되고 장막 뒤에 숨어있던 그 인형극을 조종하던 그 기술자분들이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인형극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요. 그분들 등장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박수라도 꼭 쳐드리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여행을 알차게 마무리했는데요. 하노이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커피부터 쌀국수까지, 그리고 재미있는 수상 인형극부터 뭐 오토바이, 그다음에 호암 게임 호수까지 쭉 둘러봤는데 하노이도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죠. 다녀온 분이 계신다면 되게 그리우실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베트남 자체가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떤 인문과도 같은 나라이기도 하고 물가도 굉장히 저렴한 데다가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그 어떤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많은 매력을 가진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말 넉넉한 매력에 언젠가 한번 푹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행 이야기는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